자, 그러면 이슈 다뤄볼까요?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한 게 없어가지고 보복당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. 정치 수사, 정치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. 전 사위였던 이제 서모 씨가 특혜 채용이 됐다. 근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. 이런 혐의예요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의 딸 문다희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까지 하기도 했고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뇌물이 직접 받은 사람이다. 라고 적시하는 아주 대무리수를 던졌는데요. 자, 일단 이거는 김일호한테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논리가 너무 웃기잖아요. 이 서 씨가 취업을 특혜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 문재인 받았지. 대통령이 생활비 지원하던 게 끊겼으면은 네. 이거는 뇌물을 준 거다 사실상. 그렇죠. 뭐 여기까지 하는데 뭐 이거 감사 표시로 넘어갈 수 없는 건가요? 아니, 나는 이게 제일 황당했던 게 딸이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. 네. 전 남편이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문재인한테 준 뇌물을 전 남편한테 월급의 형태로 줬다는 거잖아요. 자, 이 기준이면요, 우리 촛불행동 TV에 우리 부모님들 다 촛불행동 TV에서 저희가 월급 받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뇌물 받는 거 아닙니까? 예? 촛불 시민들한테 뇌물을 막 받고 있는 거지 지금. 월급도 못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월급을 줘서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용돈을 안 주신다면 그건 부모님이 뇌물 받은 거다. 지금 김건희는 디올백을 받고도 무혐의인데 월급을 받았다고 뇌물 피의자로 적시가 되네. 야,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. 이게 완전 무리수잖아요.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내용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. 네. 아니, 일단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전 사위에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요. 증언도 없고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은 거야. 그 회사에 가서. 근데 이 회사 임명시켜준 게, 그러니까 취직시켜준 게 이상직 전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상직이 이 서모 씨를 문재인 말을 듣고 취업을 시켜줬다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게 없어. 그게 없는데 그냥 일단 보도를 다 때려버린 겁니다. 지금 특혜 취업 의혹을 받는다. 혐의를 받는다. 적시됐다. 뇌물을 받았다.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어요. 이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 같은지 그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건이다. 이렇게는 안 보인다는 게 세간의 평인 것 같습니다. 본격적인 뭐 탄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. 전 정부 인사들을 대놓고 모욕 주는 거 아니냐.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왜 친문 세력 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인종서 전 의원이랑 조국 대표도 뭐 소환조사 내지는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왜 이런 친문 세력을 탄압을 할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좀 친문 세력을 띄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정권의 탄압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. 지금 친문 세력들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길을 못 피고 있잖아요. 그 존재감이 사실 사라진 지 좀 오래있지 않습니까? 이게 악플이 달리는 게 무플보다 낫다고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고 화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친문 정치계가 사실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이 친문 세력을 왜 띄우려고 하는 거라고 기본은 지금 김경수 복권시켰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윤석열의 지금 구상이 한동훈에게 국힘당도 빼앗기고 뒤통수도 맞고 영 자기 뜻대로 이 정계가 안 굴러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정계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김경수를 복권시켜주고 친문 세력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냐. 이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. 네,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친문 세력들이 좀 떠야 되는 거잖아요.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으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탄압받는 정치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은 이재명 대표, 뭐 친명계를 떠올리지 딱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을 떠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몸값을 키워주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. 네, 친문 세력들이 이제 총선 이후에 사실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잘 이해는 안 되는 거는 윤석열이 친문 세력을 띄워서 자기랑 손을 잡는 세력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. 그러니까 이재명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. 근데 친문 세력이
바보가 아니고서야 윤석열 손을 잡습니까? 잡으면 자기도 다 자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이낙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을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한 욕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정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.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생님 한 분께서 예전에 김영삼을 한번 생각해봐라. 그렇게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그 전두환의 정당 민자당과 손을 잡지 않았냐. 자기가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말하면서 네. 그런 걸 생각하면은 모를 일이다. 이 네. 친문 세력과 가능성도 있다. 검찰 세력이 손을 잡을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반대 세력들,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. 있어요. 민주당에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안에. 근데 거의 다 한번 걸러줬어요. 총선 이후.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하면서 아마 한바탕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랑 딜을 할 수도 있죠. 우리가 예전부터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개헌을 제안한다든지 그리고 퇴로를 열어준다든지 뭐 타협과 협상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뭣도 아닌 걸로 그 정말로 막 그 협박을 하는 거라면 문재인을 비롯한 이 친문 세력들한테 야 나랑 손 안 잡아? 나 그러면 너 이렇게 다 짓밟아 줄 거야. 이재명 꼴 날 수 있어? 이렇게 하는 거라면 뭐가 사안이 조금 가능한 사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전사위가 월급 받은 걸 뇌물이다라는 사안을 가져오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?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보도가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총공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. 소환조사하고 막 이런 거 보면. 그래서 실제 그 탄압의 수위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. 자극을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을 자극을 한다? 자극하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도 시켜주고 여러 보수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계 개편의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방송에 계속 노출을 시켜주었는데 딱 친문 계열의 정치 세력에서 어떤 호응이 두드러지게 있지 않으니까 네. 빨리 뭔가를 너희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무언의 압박을 넣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난 이런 가설도 가능하죠. 거절했어. 열이 받았어요. 열이 받았어. 야, 씨, 당해봐라! 이런 걸로도 당할 수 있다! 이런 거 아닌가? 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, 거절을 했다. 왜냐면, 이 얘기가 언제도 나왔냐면, 영수회담 때도 그 얘기를 나왔잖아요. 박지원 원장이 그랬나? 박지원 의원이 뭔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왔다. 네. 근데 그게 공개되지는 않았어요, 뭔지. 근데 그게 아마,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손을 내민 걸 수도 있죠. 예를 들면은 너 다음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내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. 예를 들면 탄핵은 하지 마. 이런 제안을 딜을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. 윤석열 입장에서. 근데 이재명이 거절한 것 같아요. 지금 느낌 보면. 근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제안이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만약에 문재인도 거절을 했다? 열 받는 거지. 야, 나 이런 걸로도 잡아갈 수 있어? 이런 것도 사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, 10월에. 그 결과가 나오면은 대안 세력으로 결국에는 김경수나 등등을 또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사전에 짓밟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실제 아까 이재명 반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봉주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두관이라든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. 그걸 막아야 된다. 그렇죠. 이런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네. 그런 언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? 실제 그런 움직임이 당내에 있을 수 있다. 이런 있죠, 생각이 있죠.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를 이용해서 야당 내에 분열을 부추기려고 하는 아주 뭐 약간이라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. 그래서 친문 세력과 친일 세력을 이간질을 의도적으로 시키고 그거 자체를 민주당 내에 소모적인 네. 이런 과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민주당에서는 이 정치 검찰의 탄압이다 이런 입장으로 잘 대응을 잘했어요.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편입니다. 지금은 한편입니다. 네.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부당한 정치 공세를 받는 거는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는 거. 이게 우리의 일본 원칙입니다. 촛불의 원칙이기도 하죠. 네. 근데 아무튼 요동치는 이 전국 좀 심상치 않은 정계 개편의 움직임 흐름들을 네. 눈여겨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언급도 하고 주시도 해서 그런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고 차단하는 거 이런 것도 또 국민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.
갑자기 난데없이 문재인 공격을 왜 하냐는 거예요. 그 의도가 핵심이죠. 그냥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공격하는 거야.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. 이건 정계 개편의 일환으로 뭔가의 작전과 전략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